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팟캐스트의 에이스 국민 라디오가 팟캐스트 스타 K-파스타를 모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팟캐스트 오디션 K-파스타의 불독입니다. 지난주는 6.4 지방선거 특집방송으로 인해 한 주 쉬고 2주 만에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투표의 중요성을 새삼 실감하는 지난 한 주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저희 K-파스타 역시 출연하는 모든 팀을 여러분들이 다운로드라는 투표 방식을 통해 한 팀의 우승팀을 뽑아주시는 점은 선거의 중요성과 일맥상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3개월 과정의 종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K-파스타. 끝까지 청취해 주시고 좋은 방송이다 싶으면 팟빵 업로드 후 다운로드로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혹 아이튠즈로 다운로드하면 안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K-파스타 우승 상금은 팟빵에서 후원하고 있다는 점으로 대답을 대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 방송을 쉬었던 관계로 두 팀의 다운로드 횟수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방송에서는 무속인들의 이야기를 다룬 그래 나는 무당이다 편이 방송되었었는데요. 흔히 잘못 알고 있는 무속에 대한 이야기,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법, 무당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알리기 위해 시작하게 되셨다는 방송 그래 나는 무당이다 총 다운로드 횟수는요 620회가 다운로드 되셨습니다. 그리고 5번째 도전팀이었죠. 대제 반비님의 19금 방송 야광 성교육 쇼는 게시판을 뜨겁게 달궈주신 만큼의 다운로드 횟수를 기록하지는 못하신 것 같네요. 총 417회 다운로드 되셨습니다. 자, 현재까지 1위는 최초 출연팀 새가 날아든다 팀이었고요. 자, 이제 여러분께 오늘의 도전팀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금 멀리서 전화 연결로 지금 출연해 주셨거든요. 자, 캐나다에 계시죠? 우리 이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성기입니다. 예, 지금 캐나다면 지금 어느 쪽에 계신 건가요, 선생님? 캐나다 토론토에 있습니다. 동부에 있습니다. 동부 캐나다 그 퀘벡 아래쪽에 있는 토론토 말씀하시는 거죠? 네, 미국 나야가라 폭포 있는 근처요. 아, 예, 반갑습니다, 선생님. 캐나다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죠? 예, 지금 캐나다에 있는 은행에서 전산 개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 은행에서 근무하시는군요. 그럼 네. 미국과 가까운 나라로 알려져 있는 캐나다잖아요. 네. 그 미국과 캐나다의 차이가 있다면 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미국이랑 같은 거라면은 일단 영어를 사용한다는 거, 그 다음에 똑같이 영국에서 시작된 이민자들이 건설한 나라라는 점이 같은 점이고요.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은 미국에 비해서 좀 복지라든가 이런 그 어떤 평준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돼 있어서 미국이랑 달리 좀 미국이 좀 우편향이라고 한다면 캐나다는 약간 중도 좌파 정도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가 좀 잘 돼 있다는 면이 좀 다르고요. 나머지는 별로 큰 차이는 없어요. 아, 그러면 지금 거주하신 데가 토론토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토론토에 제가 잠깐 가본 적이 있어서 그런데 그 토론토에서도 그 와인이 좀 많이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이스 와인? 네, 맞습니다. 토론토 남쪽에 나야가라 폭포 근처에 거기 와인 산업이 발달돼 있어서요. 기후 좋거든요. 그래서 와인이 많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여기서요. 아, 그럼 선생님이 지금 준비하고 그 방송하시고 계신 프로그램이 이성기의 캐나다행 토크쇼잖아요. 네. 그 방송을 제가 조금 이렇게 좀 검토를 좀 해봤더니 우리 청년 취업자나 유학을 가려는 그런 분들에게 도움을 주시는 방송이더라고요. 네네. 그 캐나다에서 취업하는 건 쉬운가요? 캐나다에서 취업하는 것은 만약에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은 한국에 태어났고 한 사람은 캐나다에서 태어났다. 예예. 그렇게 살면서 취업이 어디가 쉬운가 물어보면은 캐나다가 쉽습니다. 그 사람한테는. 근데 이제 한국 사람 입장에서 그러면 나도 캐나다 가면 취업이 쉽습니까? 라고 할 때 취업이 쉬운 사람이 있고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취업이 쉬운 사람은 일단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취업이 상대적으로 쉽고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캐나다에서 필요한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훨씬 더 쉽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전반적인 그 취업에 있어서는 단지 취업을 해서 아무리 저임금 취업을 하더라도 그냥 먹고 사는 데 있어서 받는 스트레스나 이런 것은 한국에 비해서는 적습니다. 그러면 그 언어 같은 경우에는 영어를 좀 많이 습득해서 가면 유리한 건가요? 취업할 때?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 4년 전에 한국에 가서 그 청년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한 적이 있어요. 캐나다의 취업과 이민에 대해서. 예. 그 얘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제가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캐나다 취업이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라고. 예. 그랬더니 그 중에서 한 앞줄에 있는 3명이 남자가 손을 들더라고요. 예. 4년 전에. 근데 그 사람들한테는 캐나다가 쉬워 보였어요. 영어 잘하고, 그 다음에 캐나다에서 필요한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3년이 지나서 모두가 다 취업을 했고, 다 영주권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들한테는 캐나다가 쉬워 보였던 거죠. 그렇지만은 영어가 잘 안 되고, 또 캐나다에서 필요한 기술을 한국에서 이미 갖고 있거나 아니면 여기 와서 공부를 하지 않았던 사람한테는 많이들 실패를 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 캐나다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만약에 캐나다를 이민을 가거나 취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들으려면 한국에서 어떤 기술, 자격증이라든지 어떤 기술이 좀 필요로 하는 거죠? 네, 일반적으로 한국에서도 대학교를 나오면 청년들이 취업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다 그런 거는 아니고 전공에 따라서 어떤 전공은 취업이 잘 되고 어떤 전공은 취업이 안 되거든요. 예. 근데 일반적으로 한국에서도 취업이 잘 되는 학과는 뭐 대학교의 좋고 나쁨에 별 차이 없이 잘 되는 학과는 일반적으로 공대 계통이 잘 됩니다. 네. 그래서 캐나다에서도 이렇게 공대 쪽으로 나오신 분들은 취업이 잘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전기, 기계, 용접, 배관, 중장비, 지질, 측량 이런 것들은 취업이 잘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잘 되는 분야는 한국에서도 대학교에서 의료보건 계통으로 했다. 간호나든가 임상병리, 물리치료 이런 거 한 경우 그런 경우도 캐나다에서 취업이 잘 됩니다. 그러니까는 대체로 보건 계통이나 공대 계통이다 그러면은 캐나다에서도 여전히 그쪽에 수요가 많기 때문에 취업이 잘 됩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무슨 문과 쪽이라든가 사회과학 쪽이다 이런 쪽은 캐나다 대학생들도 잘 취업이 안 됩니다. 자기 전공사에서 취업이 안 돼요. 그래서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똑같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그러면 저희가 대학을 졸업하면 자격증을 기술 자격증을 국가기술 자격증이라든가 하여튼 민간 단체의 자격증이라든가 기술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영어를 잘하면 캐나다에 취업이 쉽게 가능한가요? 캐나다랑 한국에 있어서 사회적인 통념의 가장 큰 차이는 네. 한국은 학벌을 중시하는 학벌 중시 사회이기 때문에 네. 대체로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아니면 최소한 무슨 자격증을 갖고 있느냐 그런 것들을 많이 따지는데 캐나다의 사회 특징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경험 사회입니다. 그래서 경험이 있느냐를 더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회계학이다 그러면 회계학에 자격증이 있느냐 그럼 내가 너를 채용하겠다가 아니라 회계 쪽으로 몇 년을 일했느냐 어떤 종류의 일을 해봤느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기계과를 나왔다. 그러면서 무슨 기자 자격증을 있다. 그러면 캐나다에 가서 취업할 수 있다. 이런 게 아니라 한국에서 기자 자격증이 없더라도 내가 기계를 직접 만져보면서 2, 3년을 일을 했다. 그리고 영어도 어느 정도 한다. 그러면 취업하기가 쉽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군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자격증이 있으면 취업이 좀 쉽게 되는 반면 거기는 경력을 많이 따진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산 프로그래머도 4년제 대학 전산과를 나왔느냐라고 하는 것보다는 전산을 몇 년을 직접 프로그래밍을 해봤냐 그거를 더 중시해서 사람을 뽑습니다. 그래서 학교만 바로 나온 거 가지고는 취업이 어렵습니다. 근데 선생님께서 캐나다행 토크쇼 팟캐스트로 캐나다 청년 취업을 주선하시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거는 제가 여기서 토론토에 와서 지금 사는 지가 20년이 됐는데요. 네.
여기서 지내면서 우연히 그 한국 청년들을 많이 만나게 됐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처음에는 그냥 영어를 배우러 왔구나, 영어 어학연수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 그 사람들의 목적이 어학연수가 아니라 여기서 취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네. 그 중에 한 청년을 만났는데 여기서 어학연수를 마치고 난 다음에 다시 컬리지를 들어가가지고 그 간호보조를 1년 배운 다음에 간호보조사로 일을 하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영주권을 신청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 청년이랑 얘기를 하면서 한국 청년들이 그 취업이 한국에서 잘 안 돼서 캐나다에 와서 취업하려는 사람들이 많구나.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매년 늘어나고 있구나라고 해서 한국 청년들의 실업 문제에 대해서 이제 눈이 좀 띄게 됐어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상대적으로 캐나다 이민법이 한 4년 전부터 좀 바뀌기 시작했거든요. 예. 캐나다에 와서 취업을 하면은 영주권을 좀 쉽게 주겠다 이런 식으로 정책이 바뀌게 됐고 그래서 캐나다에서는 그 젊고 기술이 있고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한테 일자리를 주고 영주권을 주려고 하는 정책을 쓰고 있고 지금 캐나다 땅덩어리가 한국의 99배인데 실제 인구는 3,500만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다음에 이제 G7 국가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캐나다에서는 젊은 인력들이 많이 필요하고 한국은 젊은 인력들이 약간 과잉 상태고 그래서 이거를 잘 소개를 하면 한국 청년들한테 좋겠구나. 굳이 한국에서만 취업을 생각하지 말고 캐나다에 와서 취업을 해보라. 근데 이 길을 어떻게 안내줘야 될지 잘 모르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제가 사실은 20대 후반에 옛날에 호주로 유학을 갔다가 또 외국에 가서 취업을 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서 결국에는 캐나다까지 와서 이렇게 젊은 시절에 와서 직장을 잡고 여기서 살게 된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네네. 제가 살아온 과정을 청년들한테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면 그 사람들이 캐나다에 취업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에서 이제 이런 진로 상담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캐나다 현지에서는 어떻게 방송을 녹음하고 계신 건가요? 주로 집에서 녹음합니다. 제가 그냥 그 스마트폰이랑 그 컴퓨터를 가지고 그리고 이제 제가 주로 사람들을 이제 방청석에 초대하는데 초대하는 거는 스카이프를 통해서 사람들을 여러 사람을 초대를 해서 같이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여기서 우리 선생님이 도전하신 7번째 도전자시거든요. 네. 자, 우리 캐나다행 토크쇼 청취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캐나다 취업유학 카페 이성기입니다. 오늘은 75회 방송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한국에 있는 25세 청년의 진로 상담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얘기를 나눴었는데 우리 데이비드 씨 지금 이제 90년생이고 그리고 지금 대학교를 2년 다니고 그 다음에 군대 갔다 왔죠. 네, 맞습니다. 예, 군대 갔다 왔고 그래서 아직 복학 안 하고 제대한 지 얼마 됐죠? 2011년 3월에 제대해가지고요. 지금 이제 2년 좀 넘게 지났습니다. 2012년에 복학을 한번 하고요. 네. 이제 다시 또 휴학을 한 상태입니다. 두 번째 휴학이군요. 예. 예, 두 번째 휴학인데 지금 그 본인이 복수 전공하고 있어요. 그죠? 하나는 그 미술 계통이고 하나는 경영학이고 그죠? 네, 맞습니다. 근데 원래는 이렇게 미술 쪽으로 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경영학과로 했고 25세고 지금 대학은 가기는 갔지만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그냥 막연하게 이런 거 하면 좋겠다 싶어서 그쪽으로 갔지만 막상 전공을 하다 보니까는 별로 적성에 맞지 않고 그래서 뭐를 하고 싶을지 지금 확실하게 정해지지는 않은 상태죠. 어떤 직업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예, 아직 정해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네, 정해지지 않은 상태고
이 캐나다에 대해서는 언제부터 이렇게 관심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군대 전역을 하고 네. 친구가 있는 캐나다 토론토 지역으로 한번 여행을 간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그때가 처음 해외여행이었는데 그때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다른 세상도 있다는 거를 그때 처음 알았고 네. 대진났지만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관심을 가지게 된 국가이기도 하고. 네. 네. 그랬군요. 그래서 여기 보내주신 내용 중에서 몇 가지 인상적인 것만 제가 발췌해서 잠깐 보면은 일단 학교가 별로 마음에 안 들고 지금 디자인과도 별로고 공부를 그렇게 적성에 안 맞으니까 이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본인이 현실에 안주하면서 고민만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런 회의감 아직 목표를 잡지 못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바깥 세상을 보면은 취업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서 나 같은 사람이 전공도 좀 불확실하고 대학도 시원치 않은 대학을 나온 사람이 제대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그 상황에서 회의가 들고 또 그러는 와중에서 또 그러면은 내가 캐나다에 가서 한번 취업을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은 그 캐나다라고 하는 곳에 지금 영어도 잘 못하고 또 어떤 기술도 없는 아직 이런 상태에서 과연 캐나다 가서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이제 고민을 한 것이 이게 거의 1년이 넘었어요. 이게 2013년도 2월 아니 언제지? 5월 달이구나. 1년 전에 저한테 이런 메일을 보냈었어요. 네, 맞습니다. 예, 그 당시에. 그리고 나서 이때는 그래도 학교를 다닐 때였어요. 경영학과를. 그죠? 예, 그때 당시 이제 다니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러고 9월 달에 휴학했군요. 복학을 안 했군요. 여름 끝나고. 예. 여름 끝나고 복학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이제 그 부모님 일을 도와주고 있는 경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제가 인상적인 게 우리 데이비드 씨가 네. 작년 2월 달에 나에게 그 메일을 보냈을 때는 영어 수준이 영어 실력 하위라고 그랬어요. 하위. 정말 그때는 속된 말로 A, B, C, D밖에 모르는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1년 사이에 6.0이라는 이런 고득점을 맞게 됐나요? 그때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선생님이랑 상담을 했을 때 사실상은 IELTS는 준비를 안 하고 있는 상태였고 또 네. 이제 영어에 모를 두려움 때문에 미루던 와중에 모르겠습니다. 계속 저에게만 실망을 하는 상태에서 정말 이제는 뭐라도 해야겠다는 심정하에 딱 정확히 5개월 정도 준비를 했었습니다. IELTS를. 이제 아버지 일도 그만하겠다, 잠깐만 쉬겠다 해서 네, 정말 외우고 그냥 계속 물고 늘어진 경우밖에 없는 것 같아요. IELTS 준비하면서. 학원 다니면서 공부했어요? 아니면 동네 도서관에서 공부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학원을 다니면은 어쨌든 그런 지원도 못 받을 거니와 해가지고 동네 도서관하고 집을 오가면서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스터디 그룹이 강남에 하나 잡아가지고 주 이틀씩 나가가지고 계속 스피킹 연습을 하고요. 지금 그 우리 데이비드 씨의 경우를 보니까 두 가지를 본인이 노력을 해서 자기 걸로 만들었어요. 영어랑 돈 두 가지를. 이게 사실 많은 사람들이 계획만 하지 실천에 옮기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런데 딱 기간을 정해가지고 독한 마음을 먹고 이렇게 했다는 거는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반복될 가능성이 매우 커요. 네. 예, 그래서 지금 보니까 물론 부모님이 또 자기 사업체도 하시니까 또 어떤 그런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과 아무 상관없이 이건 내 일이니까 내 힘으로 한번 벌어보겠다. 이런 정신도 굉장히 좋고 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자세면은 캐나다 가서도 학교도 졸업할 수 있고 취업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조건이 괜찮아요. 그리고 지금 두 가지 길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지금 뭐 캐나다 워킹 할러데이가 아직 공고가 안 나서 이게 지금 뭐 올 상반기에는 모집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그래서 그거는 참 기대하기가 힘들고,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가 되면은 1년 과정을 갈 수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안정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는 그 매니토바 같은 데 가서 1년 정도 유학하는 걸로 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만약에 한 1년 반 정도 소요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알버타 같은 데 가서 1년 과정을 해도 돼요. 그래서 알버타의 네이트나 세이트 대학에, 저는 세이트 대학보다 네이트 대학이 조금 더 나은 것 같은데 1년짜리 과정으로는 거기 1년짜리 과정 중에서 공대 계통의 과정들이 좀 있어요. 몇 개가. 네,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구체적인 전공은 이제 전체적으로 공대 쪽을 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공대 쪽 계통에서도 좀 몸을 많이 움직이는 거로 하려면은 이렇게 뭐 파워 프로세스 오퍼레이터 같은 과정이라든가 이런 거 하면 좋고, 조금 이렇게 꼼꼼하게 뭔가를 재고 점검하고 하는 거를 한다면은 뭐 지오매틱스라든가 또는 뭐 그 머티리얼 엔지니어링이라든가 또는 컨스트럭션 엔지니어링이라든가 이런 거 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세이트나 네이트는 경쟁률이 심하기 때문에 거기는 내신 성적이 좀 좋아야 돼요. 물리나 수학 점수 같은 것들이 동반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1년 유학 자금 가지고는 거기 1년짜리도 조금 힘든 감은 있어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그런 면에서는 매니토바가 조금 나을 것 같아요. 매니토바는 조금 들어가기가 쉬워요. 들어가기가 쉬운데 일단 좀 장단점이 있고 특히 그 매니토바 위니펙에 있는 위니펙 테크니컬 칼리지가 4월 16일 날 강남에서 대학 직원이 나와서 학교 설명도 하고 상담도 받거든요. 그때 한번 가서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지금이 4월 달이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모르겠어요. 9월 달부터 시작할 수 있을지 아니면 뭐 내년으로 가야 될지 그거는 본인이 지금 뭐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 일이 언제까지 될지 잘 몰라서 대답은 못 하겠지만 일단은 6.0을 그렇게 독학을 해서 맞을 정도의 실력이라면은 그 영어 공부를 한국에서 더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나머지 공부는 캐나다 가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캐나다에서 본인이 가게 되는 그 대학의 부설 어학원 같은 데를 가서 한 텀 정도만 하시면은 대학 공부 따라갈 수 있는 수준은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본인이 공대 쪽으로 간다 그러면은 현지에 가가지고 수학이랑 물리 점수를 좀 만드셔야 될 거예요, 아마. 네네. 그래서 현지에 보면 온라인으로 그 시험 보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 검정고시 비슷하게 한 과목만 시험 볼 수가 있어요. 그게 한 150불인가 할 거예요. 그래서 현지에 가서 어학 과정을 하면서 그 시험을 보고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돈을 벌어서 집에 생활비를 보태줘야 되는 다급한 상황이 아니면 굳이 그렇게 일을 열심히 그러니까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돈을 열심히 모을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인생에 있어서 그렇게 좀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기간이 20대만큼 좀 주어진 기간이 별로 없어요. 30대, 40대가 되면은 굉장히 생활에 얽매이기 때문에 많은 생각을 하질 못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20대 때 좀 자유롭게 홀홀 날아다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고민하는 것 같고 마치 뭐 준비된 대통령처럼 20대면은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준비를 20대에 다 마쳐야 되는 것 같은 비장한 각오로
자신을 그러지 말기 바래요. 이게 만약에 주변에 뭐 아버님이 굉장히 그런 걸 자꾸 물어보는 스타일의 사람인지 아니면 집에 옆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신경 안 쓰는데 나 혼자 그냥 그렇게 조바심이 나는 건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약간 저 혼자 조바심을 내는 스타일이긴 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은 제가 예언을 하나 할게요. 지금 우리 데이비드 씨는 제 머릿속에 드는 상상은 한 4, 5년 뒤에 캐나다 같은 데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기술자로.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네. 29 되면은 그냥 직장 생활하고 자기 차 몰고 자기 아파트 하나 있고, 예. 여자친구도 하나 생기고, 현지에서. 네.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지금 중요한 건 다 했어요, 본인이. 그래서, 물론 아버님이 너무 바쁘면은 일을 도와줘야겠지만, 나머지 뭐 돈 모으고 영어 공부하는 거는 이제 너무 하지 마시고, 영어는 뭐 그냥 이렇게 재밌는, 좋아하는 책 같은 거 보고, 미국 드라마 같은 거 보고 이런 식으로 즐겁게 하시고, 기회가 된다면은, 뭐 호주나 뉴질랜드 같은데, 또는 뭐 이스라엘이라든가 스페인이라든가 이런데 한 6개월 정도, 워킹 할로데이 같은 거로 가서 세상을 좀 구경하고, 이랬으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는 캐나다에 유학을 가는 거는 내년 9월 달 정도에 입학하는 걸로 하고, 물론 본인이 빨리 하고 싶다 그러면 올 9월 달도 할 수는 있어요. 네네. 올 9월 달로 하려면은 제가 보기에는 위니펙 테크니컬 칼리지가 제일 만만해요. 거기가 조금 들어가기가 쉽거든요. 근데 뭐 아버지 사업도 그렇고 내가 뭐 집에서 맡은 일도 있고 좀 할 일이 좀 있다 그러면은 내년 9월로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러면은 앞으로 기간 동안에 좀 외국 같은데 영어권 같은데 좀 여행도 좀 하고,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뭐 여행하니까 어차피 영어는 좀 또 늘 거예요. 지금 스피킹이 확 늘어날 거예요. 스피킹이 6.5만 되면은 지금 데이비드 씨의 영어 성적은 6.5가 돼요. 지금 스피킹만 5.0이라고 그러니까 그거는 아주 좋은 사인이에요. 스피킹은 영어권에 가서 한 6개월만 되면 확 늘어요. 그래서 뭐 괜찮다면 호주를 꼭 1년 갈 필요도 없거든요. 한 6개월만 가서 거기서 일하면은 한 1,500만 원은 모을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거기는 시급이 2만 원 정도 되니까. 지금 데이비드 씨는 뭐 영어도 어느 정도 이제 기초를 다졌으니까 그런데 가서 한 6개월 있다가 캐나다로 내년 9월에 입학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오늘 상담으로 제가 뭐 구체적인 거 학교랑 전공까지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요거는 좀 이제 계속 저랑 더 얘기를 하면서 정리하도록 하고, 어쨌든 큰 틀에 있어서는 나는 4년 뒤에 나는 캐나다에서 직장을 잘 다니게 될 거다. 이거를 믿으세요. 그거를 믿고 지금은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체력 단련하고 뭐 등산 같은 것도 하고 뭐 여행도 다니고, 좀 한국에 있더라도 뭐 주말이나 이럴 때 좀 시간 나면은 어디 좀 시골 같은데 가보지 않았던 시골에 그냥 혼자 훌쩍 떠나서 민박 같은 거 하고 오거나, 뭐 제주도 같은 데 가서 혼자서 뭐 자전거를 타고 빙글빙글 돌다 오던가, 이렇게 틈틈이 이렇게 아무도 없는 곳에 혼자서 좀 걷고 좀 이렇게 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도록 해보세요. 어차피 그러니까 운명론이 되세요. 나는 나중에 이 29 되면은 나는 안정적인 직업을 갖게 된다. 내가 원하는 일을 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지금은 조금 더 여유 있게 그렇게 보내도록 해보세요. 근데 이제 지금 상황이 보니까 형은 취업을 했고, 지금 동생이 아버지 일을 도우고 있는데, 동생이 이제 본인이 빠져나가면 아버지가 굉장히 힘드실 것 같은데, 일이. 원래 목적은 형에게 이제 그 인수하는 거였었는데, 형이 그걸 거절하는 바람에 이제 모든 화살이 저에게 돌아오는 바람에 되게 난감하긴 한데요. 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제가 제일 조급했던 부분이 그거였던 것 같아요. 학교 다니면서 이제 저는 아무 목적도 없는데 주변 사람한테 넌 학교 왜 다녀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걔네들은 다 이제 아무래도 과가 특성과다 보니까 다 확실하게 얘기를 하더라고. 나는 이런 디자이너가 되고 싶어서 여기 왔어.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거기서 무너졌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네. 네, 맞아요. 그 옆에서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너는 앞으로 뭐 할 거니? 그 얘기 자꾸 물어보면은 내가 뭐 할지에 대해서 정답을 아는 것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는 착각을 하게 돼요. 예, 맞아요. 정말. 그럴 필요 없어요. 사실 나중에 또 우리 데이비드 씨가 3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50대가 되면 알겠지만은 예. 내가 정말 뭘 잘하는 사람이고 뭘 하고 싶은 것인가가 나이 40이 돼가지고 번개처럼 번뜩 다가올 때도 있어요. 그거 알 수 없어요. 뭘 하게 될지는. 그러니까는 이게 환경이 그래서 안 좋은 것 같아요. 좀 내버려 두면 좋은데 막 그 사람들이 내버려 두질 않아요. 학교도 그러고 집도 그러고 막 그냥 어떤 막 그 빨리빨리 막 자기 나이에 맞는 뭔가를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 속에 막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뭐 아웅다웅 쫓아가서 간신히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자기 실속 차리면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예. 지금 이제 제가 이렇게 좋게 보는 거는 단시간 내에 영어를 그렇게 달성했고 그런 의지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이런 상황이면은 한국을 무대로 하지 않고 세계를 무대로 해서 영어를 쓰는 나라면은 어디든지 다 가서 내가 한번 살아보겠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네. 제가 팟캐스트에서 다음번에 이제 다음 달 정도에 또 한 분을 초청할 텐데 이분이 나이가 지금 30대 중반이에요. 네네. 근데 이분은 영어를 유창하게 잘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캐나다에서 취업도 했고 작년 9월 달에 유학 왔고 그 다음에 스페인어도 유창하게 잘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29살 때까지는 계속 방황만 했어요. 한국에서도 뚜렷한 뭐 직장도 없고 방황만 하다가 29살 때 그 영화 만드는 그런 걸 영화 기술을 배우는 게 꿈이어가지고 영화를 배우러 좀 저렴하게 유학을 가려고 스페인의 영화 제작 같은 학교를 가려고 스페인에 갔다가 거기서 스페인어 대학을 다니려면 스페인어를 배워야 되잖아. 그래서 거기서 어학원을 다녔는데 어학원을 다닐 때는 수업 중에는 스페인어 배우고 쉬는 시간에는 영어로 얘기하고 동료들이랑 그러면서 영어랑 스페인어를 둘 다 잘하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 영화 학교를 다니다가 돈이 모자라가지고 중퇴하고 그 다음에 멕시코로 가서 야매로 영화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다가 거기서 돈을 좀 모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캐나다에 와서 칼리지에 입학을 했다가 7개월 만에 토론토에 있는 영화 그 소프트웨어 제작하는 회사에 취업을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이제 다음 주부터 직장 나가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 나이가 되면은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미래가 안 보이니까 계속 불안한 거고 또 한국에서 나이 29에 변변한 직업도 없고 뭐 이렇게 직장 나가다 뭐 비정규직으로 있다가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뭐 주변에서들 딱하게 보잖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울증이 오지 사람이. 네. 그러니까는 그게 별거 아닌데 그냥 한국에서는 그러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게 사람이라는 게 자질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그 백사장의 모래를 갖다가 막 파다 보면은 다이아몬드가 나와요. 지금 데이비드 씨는 다이아몬드가 있는 거예요, 속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본인이 뭘 할지, 뭘 해야 된다 이런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할 필요 없고 지금은 일단은 좀 사색을 많이 하고 여행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결정을 하세요. 내가 올 여름 이후에 한번 내가 외국으로 워킹홀리데이 같은 데를 한번 가볼까?
아니면은 바로 캐나다 가서 1년 과정이라도 해서 1년짜리로 해서 기술을 하나 배워서 현지 취업을 직접 알아볼까? 그거는 본인이 조금 저울질을 해보고 고민을 좀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여기에 뭐 나머지 것들은 다 사실 부수적인 거예요. 졸업 구직 활동할 때 교수 추천서 뭐 필요하냐, 뭐 인맥을 통한 취업의 방법이 좋으냐, 뭐 봉사 활동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직업 결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은 다 부수적인 거예요. 이거는 지금 그렇게 막 꼭 학교를 어딘가에 소속이 돼야 내가 제대로 사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버리세요. 20대에는 그럴 필요 없어요. 네. 그러니까는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네.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하시고 가능하면은 생각을 많이 해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많이 하냐면은 사회란 무엇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사람이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세요. 인생이란 무엇인가. 왜냐하면 바쁘게 살다 보면 나이 40이 돼가지고 갑자기 내가 뭐 하는 거지? 고개를 정신을 차리고 보면은 삐약삐약 애들이 아빠한테 핸드폰 사달리고 매달리고 있지, 와이프는 저 밖에 나가서 청소하라고 그러지, 또 회사에 가면 또 상사가 자기를 찐빵 먹이지. 갑자기 정신 차리면 내 인생이 중년에 와 있는 거야. 네. 그러니까는 그렇게 막 남들 얘기한 대로 막 직장 다녀야 된다, 어떤 나이에는 학교 졸업해야 된다, 막 이렇게 정신없이 20대를 살다 보면은 나중에 사춘기가 30대, 40대 찾아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지금 데이비드 씨는 집에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본인이 이렇게 책임져야 될 일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좀 아버지 일을 좀 이렇게 선의로 좀 도와주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는 지금 너무 그렇게 다른 주변의 청년들이, 또래 친구들이 취업한다, 군대 간다, 한다 해가지고 막 정신없이 막 보낼 때 같이 휩쓸려서 고민하고 그러지 마세요. 어차피 그 고민은 한국을 떨어져 나오는 순간 반은 날아가 버려요. 네, 맞아요. 예, 지금 한국 안에 있으니까 굉장히 커 보이는데 한국을 딱 벗어나면은 게임의 룰이 바뀌어요. 정말 제가 가고 싶은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네요, 정말. 예. 그냥 제 자신으로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네. 누구가 아닌 그냥 네. 데이비드 그 자신으로 한번 인생을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좀 대화를 많이 하고 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보세요. 지금까지 만날 수 없었던 사람들을 만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한국에 있으면서도 한국에도 좋은 사람들 많이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맨날 보는 동네 아저씨, 학교 친구들 맨날 보던 사람만 보지 말고 좀 다른 활동을 하는 사람들,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세요. 예를 들어서 본인이 혼자 제주도로 배낭여행을 한다. 그러다가 만난 사람들, 또는 본인이 지금 스페인에 가면 산디에고 가는 길이라고 있어요. 컴포스텔라인가 제가 이름을 잊어먹었는데 그 순례자 야고보가 갔던 순례자의 길이 있거든요. 한 800km 되는 길이 있어요. 그 스페인 북부인데 거기에 가면 그 성당이나 그 수도원 같은 데서 먹고 자고 하면서 계속 걷는 거예요. 한 6개월 동안 걷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하루에 20km를 걷는다 그러면 800km를 걸으려면은 며칠을 걸어야 되는지 나올 거예요. 그런 것도 가능할 수 있는 나이에요. 그럼 가서 배낭 하나 메고, 거기는 먹고 자는 거 별로 비용이 안 들거든요. 수도원마다 그 수도꼭지 포도 와인이 있어가지고 그 수도꼭지를 열면 와인이 나와요. 그리고 거기 수도원에서 저렴하게 10불, 20불, 10,000원, 20,000원 내고 하룻밤 자고 거기 있는 사람들과 같이 밥해 먹고 또 걸어가다 보면은 전 세계에서 거기 순례자의 길을 여행하는 사람들이 같이 걷거든요. 걸으면서 서로 얘기하고
너는 뭐 하다가 여기까지 왔냐. 이런 식의 한번 도전도 해볼 수 있는 나이예요. 그게 인생에 있어서 나중에 직장 다니고 이렇게 결혼하고 사는 것보다 그게 더 행복한 순간일지도 몰라요. 그런 혼자만의 그런 그 조용한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 그것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그런 다양한 기회들이 있는 게 바로 지금 기간이니까 네. 그런 거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은 영광입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예. 제 그 방송에 같이 방청석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스카이프로 연결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제 스카이프 아이디가 로자웨어, ROJAWARE입니다. 이걸로 들어와서 말을 걸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한국 시간으로 토요일 정오 또는 토요일 9시 두 차례에 걸쳐서 방청을 원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집단으로 스카이프 콜을 걸어서 제 녹음하는 자리에 같이 와서 여러분들이 같이 대화를 하면서 들을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캐나다 취업미학 카페 75회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자, 지금까지 들으신 방송은 캐나다에서 방송을 하고 계셨던 이성기의 캐나다행 토크쇼였습니다. 자, 이 본 방송을 들어보시고 7번째 도전자시거든요. K-파스타 7번째 도전자의 방송이 마음에 드시면 다운로드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방송 들으신 소감이 어떠십니까? 제가 녹음하고 제 방송을 별로 잘 안 듣거든요. 예. 제 목소리가 저는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리고 역시 이거를 하다 보니까 평상시 이게 라디오나 이런 데서 방송하시는 분이 예. 말을 잘하는구나. 그리고 제가 굉장히 말을 더듬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예. 좀 창피해요. 예. 혹시 방송 녹음하시다가 좀 재밌는 에피소드 같은 건 없으신가요? 네, 제가 방송 시설이 따로 없어요. 그래서 집에서 하다 보니까 갑자기 띵똥띵똥 하고 누가 오면은 예. 잠깐만요, 녹음 중단하고 나가야 되고, 또 전화 오면은 또 전화 몇 소리 전화 받아야 되고, 그런 거로 좀 바쁘고요. 그 다음에 또 방청석도 사람들이 스카이프로 연결하기 때문에 네네. 갑자기 참석하신 분의 아기가 옆에서 엄마 나 놀아줘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그런 소리까지 다 들어오게 되고, 너무 캐주얼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좀 만약에 제가 한국에 있었다면 어디 네. 방송실 같은 데를 대여를 해가지고 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게 좀 아쉬워요. 혹시 캐나다 쪽에는 이런 스튜디오 같은 게 없나요? 임대할 수 있는 스튜디오 같은 것들은? 네, 없어요. 그게 이런 거 만드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다음에 일단 땅이 넓기 때문에 뭘 하려면은 또 차 타고 또 어디론가 가야 되거든요. 예. 네, 그러기까지 또 시간도 그렇고. 그럼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비교해 보시기에 캐나다에 이민 가신 지 한 20년 되셨다고 했잖아요. 네. 캐나다 청년과 한국 청년 양쪽의 청년들을 다 보셨을 텐데 그 두 청년이 어느 쪽이 조금 더 행복해 보이시던가요? 네, 일반적으로 보면은 캐나다 청년이 스트레스가 좀 덜한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식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더 당당하고, 네. 그러니까 대학을 가던 안 가던 무슨 직업을 가지던 어디 가서 지내건 이런 것들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여기 한국에 있다가 캐나다로 워킹홀리데이라든가 유학이라든가 관광이라든가 이런 거를 왔던 청년들의 90% 이상이 캐나다를 좋아해요. 근데 가장 좋아하는 첫 번째 이유가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 그다음에 어떤 일을 하더라도 사람들이 무시하거나 그런 거는 없다는 거. 그래서 여기 와서 한국 청년들이 하는 일들은 대부분 단순 서비스 업종들이 많은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직장 다니는 것보다는 이게 낫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 보면 일반적으로 사회적 분위기가
여기가 더 청년들이 지내기에 더 편한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아, 단순 서비스직에서 종사를 하셔도 한국에서 샐러리맨으로 근무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그렇게 좀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직업마다는 좀 다르겠지만 보통 급여가 어느 정도 되나요? 급여 수준은 간단하게 말하면 딱 2배라고 생각하면 돼요. 일단 캐나다의 최저임금이 한국 금액으로 10,000원 정도에 해당되거든요. 시간당. 아, 예. 근데 한국이 한 5,000원 정도 되니까 거기 2배고 예. 일반 뭐 공무원이라든가 간호사라든가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의 연봉을 보더라도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1년에 연봉이 2,500만 원이다. 그러면 캐나다 달러로 25,000불 정도 되거든요. 예. 이제 그 정도 되는 수준이면은 여기로 보면은 5만 불 정도 해당돼요. 그러니까 여기 평균 연봉이 5만 불 수준이에요. 전 국민 평균 연봉이. 아, 평균 연봉이 5만 불이요? 네. 근데 한국은 잘 모르겠는데 한 2,50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는 한 달 금액으로 했을 때 약 200만 원 정도 한 달에 벌어오면 아마 평균일 거예요, 아마 한국이. 근데 여기 평균은 그걸로 얘기하면 400만 원가량 되거든요. 그러니까 딱 2배예요. 근데 거의 캐나다 GDP가 한국 GDP의 2배가량 되거든요. 예. 그래서 급여 수준도 대충 2배라고 생각하면 돼요. 선생님은 처음에 아까 말씀하실 때는 호주로 처음엔 넘어가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캐나다에 가서 어떻게 털을 잡게 되셨나요? 예, 저는 처음에는 해외 취업의 생각은 없었고, 네. 외국에 가서 유학을 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학교에 자리를 잡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처음에 호주로 유학을 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지내면서 거기가 좋아져서 이민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했는데 이제 이민이 안 됐어요. 학교 졸업하고 나서. 그래서 다시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계속 그 영어권으로 이민을 가야겠다라는 생각에서 딴 데를 알아보다가 이제 캐나다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캐나다로 이제 전산직으로 기술 이민을 신청해서 94년도에 이제 캐나다에 와가지고 이제 한 4개월 뒤에 이제 전산 쪽으로 자리를 잡아서 취업을 해서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살게 된 겁니다. 그럼 한국에는 자주 방문하시는 편인가요? 네, 한국은 지난 4, 5년 전부터 1년에 한 2차례씩 방문했어요. 봄, 가을에. 그래서 가서 진로 상담하고 강의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었어요. 아, 그러면 그 4년 전에는 자주 들어오신 적은 않으셨었나요? 그럼 한국에? 네, 한 2년에 한 번씩 그냥 한국에 그냥 친구들 만나러 가족 뭐 부모님 만나러 이렇게 가는 식으로 갔었고 매년 가지는 않았습니다. 자, 지금 토론토에 거주하고 계시니까요. 혹시 여행을 가실 꿈꾸는 분들도 계실까요? 취업이나 이민은 안 가시더라도 여행을 꿈꾸는 분들도 분명히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 중에는 계실 거란 말이죠. 네. 혹시 저희 청취자들이 많이 알기로는 그 밴쿠버를 좀 많이 생각하실 거고 토론토도 물론 생각하시겠지만 네. 전반적인 그 관광지가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 어떤 게 좀 좋은 곳이 있을까요? 네, 일단 캐나다를 대표하는 사진이 그 로키 산맥에 있는 그 산과 그 호수거든요. 예. 그 광경을 꼭 보라고 권해주고 싶어요. 그거는 그 알버타의 캘거리 쪽에 가면 거기 밴프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예. 네, 거기가 경치가 굉장히 아름답거든요. 특히 여름에 7, 8월에. 그래서 7, 8월에 거기를 꼭 가보시라고 권해주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캐나다에서 특이한 문화는 이제 그 퀘벡주가 있습니다. 여기는 불어를 사용하는데 여기에 가면 몬트리올과 퀘벡시티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가면은 이제 유럽 같아요, 분위기가. 그래서 거기에 또 이제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곳이고 또 캐나다라고 하면은 이제 사람들이 미국 비슷하게 생각하는데 그쪽에 가면은 이제 유럽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거기도 권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이 온타리오주에 있는 나야가라 폭포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밴쿠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얘기한 요런 한 4군데 정도 가 캐나다로 관광을 갈 때 꼭 가야 될 곳이라고 이제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나야가라 폭포에는요. 그게 지금 나야가라 폭포가 한쪽은 미국령이고 하나는 캐나다령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거기서 만약에 여행을 저기를 한다면 그 여행을 보고 나면 좀 이렇게 먹거리 같은 게 주변에 좀 있을까요? 캐나다는 먹거리는 시원치 않아요. 그냥 뭐 우리가 한국에서 그냥 뭐 햄버거 사 먹는 거 정도밖에는 안 돼요. 그러니까는 제가 한국 갈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예. 참 음식 문화가 발달했다라는 네네. 거를 새삼스럽게 느끼거든요. 이제 여기는 건조해요, 그런 면에서. 그냥 우리가 그냥 흔히 영화 보면서 아는 거 뭐 스테이크, 뭐 햄버거, 뭐 그런 게 전부예요. 캐나다에는 제가 알기로는 캐나다는 전통 음식이 없는 거로 좀 알고 있거든요. 네, 전통 음식이 없어요. 그냥 영국의 후손들이에요. 그냥 영국 사람들이 먹는 거. 우리는 영국의 전통 음식이라고 따로 머릿속에 알고 있는 게 없잖아요. 그냥 예. 경양식집에 가서 먹는 음식들이 영국 가서도 똑같게 먹잖아요. 여기 똑같아요. 그러니까 호주, 미국, 캐나다 다 영국의 후손들이라서 따로 뭐 전통 음식이라는 게 없어요. 지금 제가 그 토론토에 잠깐 갔을 때도 그 먹거리를 좀 걱정을 좀 많이 했었는데 다양한 그 이민족들이 있어서 다양한 식당들이 존재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 거기 혹시 이렇게 추천해 주실 만한 요리들 같은 거 혹시 알고 계신 거 있을까요? 네, 토론토에 오면은 특별히 이민자들이 세운 그 타운들이 있어요. 차이나타운이 있고, 그 다음에 리틀 이탈리라고 이탈리아 사람들이 세운 타운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인도 사람들이 사는 동네가 있고 그래요. 네, 그런 동네에 가면 그 나라 특유의 음식들을 먹을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이제 베트남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만약에 토론토로 관광을 온다면 제가 얘기한 이제 소수민족들이 사는 동네들이 있는데 그 동네를 찾아가면 음식들을 이제 먹을 수가 있죠. 저는 이제 외국 음식 중에서 중국 음식들을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인도 음식도 좋아하고 중동 음식 같은 것도 좋아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런 것들은 토론토 전역에 식당들이 다 있어요. 찾아가기 시작하면. 근데 저도 처음에 여기 와서 살 때는 이제 음식이 낯설어서 별로 안 먹었지만 먹으면 먹을수록 그 음식이 땡기더라고요. 굳이 뭐 햄버거나 이런 거 아니더라도. 그래서 뭐 토론토에 오면은 그건 많아요. 그렇지만 토론토를 벗어나면은 그렇게 소수 이민자들이 많지 않고 거의 대부분 백인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먹는 음식은 그냥 뭐 미국이나 캐나다나 별반 차이는 없어요. 자, 끝으로 선생님, 우리 이성기의 캐나다행 토크쇼를요, 좀 홍보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청년이 제주도에서 사는 청년이 있었는데 이 제주도에서 사는 청년들은 대부분 고등학교 졸업하면 육지로 나간다, 바깥으로 나간다 이런 생각을 한대요. 제주도에 나서 평생 제주도에서 직장을 잡고 거기서 살 생각을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울에 가서 지내기도 하고 또 외국으로 나가기도 하는데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지금 한국에 사는 청년들이 한국에서 직장을 잡아야겠다. 또 한국에서 또 남은 인생을 살아야겠다. 꼭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냥 전 세계가 다 열려 있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살아갈 국가도 내가 백화점에 가서 물건 사듯이 내가 마음에 드는 옷을 고르듯이 국가도 자기가 마음에 드는 국가를 고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 캐나다는 한국 청년들이 와서 취업도 하고 본인이 영원히 살 나라로 선택할 수 있는 바운다리에 들어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굳이 한국에서만 찾지 말고 길을 찾지 말고 캐나다 같은 영어권에 와서 살 길을 한번 찾아보면 어떨까.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은 뭐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영어와 기술인데 그 분야는 아직 젊으니까 얼마든지 맘만 먹으면 연습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외국에 나가서 영어 배우는 것도 옛날과는 달리 워킹 할로데이 같은 거를 통해 가지고 전 세계 20개국 국가에 가서 지낼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영어만 할 줄 알면은 얼마든지 전 세계 어디든지 영어가 통하는 나라에 가서 취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의 폭을 넓혀서 지내길 바랍니다. 예, 선생님 지금 거기 시간으로 아침 시간인데 이른 아침이셨을 텐데 대단히 감사하고요. 네. 오늘 하루 좀 기분 좋게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방송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네. K파스타 이제 7번째 도전자를 오늘 만나보셨고요. 이 도전자의
업로드가 파일이 업로드 되는 순간부터 이제 다운로드를 일주일간 해주시면 그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 새로운 도전자와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